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이 경쟁 차종으로 보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GLE 모델과 BMW X5는 과연 얼마나 좋은 차인지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GV80에 대한 상세 제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GV80과도 비교를 준비해 보았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벤츠 GLE 모델과 BMW X5는 어떤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가격대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츠 GLE 같은 경우에는 디젤과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 한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LE 디젤 같은 경우에는 GLE 300D 포매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9,03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GLE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GLE 450 포매틱 AMG 라인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가격은 1억 1,0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GLE 디젤은 9,030만원, GLE 가솔린 모델은 1억 1,0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BMW X5는 세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가솔린 모델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트림 모두 디젤 모델로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BMW X5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BMW X5 가솔린 모델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40i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BMW는 디젤 모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xDrive 30D X라인 엔트리 모델과 X5 xDrive 30D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요. BMW의 M 스포츠 패키지가 벤츠의 AMG 라인과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5 30D X라인 같은 경우에는 9,790만원, X5 30D M 스포츠 패키지는 1억 59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X5의 끝판왕인 M50D 같은 경우에는 1억 3,860만원입니다. BMW X5 M50D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적인 성향이 강한 차량이라 일단 오늘은 이 차량은 배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80의 예상 가격이 하루하루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솔린 및 디젤을 합쳐서 5천만원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옵션을 많이 넣게 되면 7천만원 중반까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입을 모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옵션을 넣게 되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소식이에요. 다음으로는 제가 디젤 라인업 스펙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BMW X5도 현재 가솔린 모델이 없고 제네시스 GV80도 가솔린은 내년에 출시가 되고 디젤 먼저 출시된다라고 해서 디젤 라인업만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츠의 GLE 300D 포매틱 모델과 X5 xDrive 30D X라인 가장 엔트리 모델을 비교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유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GV80은 3.0 디젤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LE 300D 같은 경우에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를 사용하고 있고요. X5 30D X라인은 직렬 6기통 트윈 터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적으로는 BMW X5 30D가 가장 뛰어난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세 엔진 스펙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다 라는 소식은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다음은 배기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LE 300D는 이름은 300D지만 배기량은 20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배기량은 1950cc입니다. 그리고 BMW X5 30D는 3.0 직렬 6기통이기 때문에 2993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GV80도 3.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약 3000cc에 가까운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2995cc 정도로 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출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 300D는 245마력에 51토크고요. 4기통 치고는 나쁘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MW X5 30D는 265마력에 63.2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6기통 3000cc이기 때문에 GLE보다는 확실히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GV8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출력은 270마력 정도의 60토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 X5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트랜스미션, 변속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GLE 같은 경우에는 9단 자동 변속기, 9즈 트로닝이 적용되어 있고 BMW X5 30D는 8단 자동 변속기, GV80은 현재 현대기아 제네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8단 자동 변속기 사용이 가장 유력하고 다른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동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LE 300D는 기본 포매틱입니다. 벤츠의 4륜 구동은 포매틱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식 4륜 구동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BMW X5 30D X라인은 이제 X드라이브, 기본 X드라이브가 적용이 됩니다. BMW는 4륜 구동을 X드라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벤츠는 포매틱이 기본이고 BMW X5는 X드라이브가 기본 적용입니다. 하지만 GV80은 옵션 사양으로 적용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GV80은 후륜 구동 기반의 SUV이기 때문에 후륜 구동으로 출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어야 H트랙을 넣어야만 4륜 구동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쟁 차종으로 보는 GLE 300D와 BMW X5 모두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GV80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H트랙을 넣어줘야 하지 않나라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이 듭니다. 신형 모하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전자식 AWD를 넣어줬어요.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하비도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그보다 더 높은 급세, 더 비싼 차량인 제네시스 GV80에 4륜 구동을 기본으로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옵션 구성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디젤 라인업별 안전 사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GLE 300D와 BMW X5 30D X라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어백은 GLE는 9개, X5는 8개로 GLE가 하나 더 많은 에어백을 가지고 있고 헤드램프는 둘 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GLE는 40 AMG 라인부터 멀티빔 LED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빔 어시스트는 두 차종 모두 다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보닛이라고 해서 탑승객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안전 기능도 두 차량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와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물론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호도가 높아진 반자율 주행 기능 또한 X5 30D X라인에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벤츠 GLE 300D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GLE 450 AMG 라인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네시스 GV80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사전의 정보를 통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어백 개수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풀 LED 옵션이 적용이 되긴 할 텐데 아무래도 옵션으로 추가해야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모두 다 풀 LED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이빔 어시스트 또한 LED 패키지 안에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티브 보닛이라는 기능은 아마 GV80에는 들어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전방 충돌 방지와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안전 기능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에 넣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금액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레벨 2.5 반자율 주행이 적용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리뷰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벨 2.5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은 옵션으로 추가하면 GV80도 사용할 수가 있고 반자율 주행 기능은 GV80이 가장 진보된 레벨 2.5 수준의 반자율 주행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안전 사양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옵션 사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LE 300D와 X5 30D X라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SUV지만 승차감 부분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GLE 300D는 런플랫이 아닌 타이어핏이라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X5 30D X라인은 기본적으로 런플랫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의 크기는 GLE는 19인치, X5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시트는 GLE 300D는 인조 가죽, X5, X라인은 버네스카라는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열선과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GLE 300D는 열선 시트만 적용이 돼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X5 30D X라인은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열선 핸들도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건 GLE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에어컨은 GLE 300D는 4존, 4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고요. X5는 2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휴대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도 두 차량 모두 다 지원이 되는, 기본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으로는 GV8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고 저조차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과연 GV80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정말로 적용이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경쟁차종, 위에 두 가지의 경쟁차종을 보게 되면 둘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GV80에는 적용될 것 같았지만 요즘 굉장히 잠잠한 걸 보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걱정이 듭니다. 적용이 되더라도 옵션 사양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옵션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금액을 내고 추가할 수 있게끔, 경쟁 차종들은 현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GV80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이어는 뭐 럼플렛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휠은 최대 22인치까지 적용된다라고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 시트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는데 물론 추가 금액을 내고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열선과 통풍 시트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4존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선 충전도 여타 다른 SUV들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묶어서 옵션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충전도 기본은 아니고 옵션으로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휠 20인치도 물론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 차종들과 옵션을 똑같이 맞추다 보면 거의 풀옵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옵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GLE300D는 헤드업이 빠져 있습니다. 450 AMG 라인에만 적용되어 있고요. X5 30D X라인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두 차량 모두 다 서라운드는 아니고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발로 열고 닫는 기능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량에 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이머전시 콜, 긴급 구조 호출까지도 둘 다 모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GLE300D에는 없습니다. GLE450 AMG 라인에도 썬루프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일반 썬루프도 아예 없는 상황이고 X5 30D X라인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GV80을 한번 살펴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물론 옵션 사양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요. 카메라도 기본 후방 카메라의 상위 트림에만 서라운드 카메라를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 서라운드를 넣어줄 것 같진 않아요. 전동 트렁크도 물론 기본으로 넣어주겠죠. 제네시스도 이머전시 콜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는 항상 파노라마 썬루프를 옵션 사양으로 잘 넣어주었기 때문에 옵션으로 추가 금액을 내면 파노라마 썬루프도 물론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옵션 부분은 BMW X5가 금액이 가장 비싼 만큼 옵션은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GLE300D에 있는 기능은 이번에 최초로 적용된 MBUX라는 음성으로서 제어하고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MBUX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출구 경고 어시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하차하기 전에 사람이나 뭐 자전거가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는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트림은 알루미늄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LE450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월넛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다른 점, 차이점이고요. BMW X5는 액티브 에어스트림 히드닉 그릴이라고 해서 주행 속도,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앞에 있는 프론트 라지에이터 그릴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서 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기술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있고 가죽 대시보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BMW X5가 조금 더 고급성을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가죽 시트도 GLE300D는 인조 가죽이고 X5는 버네스카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키가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BMW X5만이 가지고 있는 옵션 사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가솔린이랑 같이 해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디젤 모델만 빼서 비교를 해봤고 추가적으로 두 대의 차량을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네시스 GV80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풀옵션, 경쟁 차종들과 옵션을 맞추려면 일단 풀옵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풀옵션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은 공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풀옵션을 넣게 되면 정말 많이 양보해서 7천 초반 동일 사양
옵션 적용 금액 예상가입니다. 7천 초반, 정말로 많이 양보해서 7천 초반까지 잡아봤어요. 7천 초반을 넘어서 7,500까지 간다면 사실 제네시스 GV80을 살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비싸요. 7,500에 취등록세까지 하면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이 되게 되면 지금 제가 옆에 가격을 쫙 써놨지만 한번 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츠 GLE 300D는 9,030만 원이고요. BMW X5, X라인은 9,7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대의 차량을 더 준비를 해봤어요. 많은 분들께서 또 같이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경쟁 차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볼보 XC90 중에서도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이 있는데 이제 엔트리 트림인 모멘텀은 8,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요즘 다시 핫해진 브랜드와 핫해진 모델입니다. 아우디 Q7. 아우디 Q7은 현재 프로모션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구입을 하게 되면 6,700만 원에 구입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사 파이낸스까지 쓰게 되면 6,550만 원까지 금액이 가능하다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아우디 Q7의 차량 가격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쭉 보게 되면 역시나 수입차가 좀 더 비싸고 금액 차이가 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우디 Q7을 제외하고. 그래서 조금 더 한눈에 보실 수 있고 좀 더 가슴에 와닿으실 수 있게끔 제가 한 가지 더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제 할부나 리스, 장기 렌트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할부나 리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현금의 비율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할부나 리스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선수금을 한 30% 정도 내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선수금 30%를 기준으로 잡고 36개월, 3년 할부로 했을 때 월 할부금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금리나 보험료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딱 깔끔하게 보기 쉽게 36개월, 3년으로 나눴을 때 월 할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GV80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양보해서 7,100만 원, 풀옵션 모델 3.0 디젤 기준 풀옵션 모델이 약 7,1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GLE 300D와 X5, XC90, Q7은 모두 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금액 그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에 선수금 30%를 내고 36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 월 납입금은 139만 원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국산차를 월 140만 원씩 내고 탄다라는 건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은 벤츠 GLE 300D요. GLE 300D는 176만 원, 약 176만 원의 금액이고 GV80보다는 월 37만 원씩 더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BMW X5는 월 191만 원, 가장 비싼 금액이에요. 월 200만 원 정도 내고 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험료와 기타 유류비와 같은 유지관리비는 모두 다 제외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BMW X5는 약 200만 원, 그래서 GV80보다는 월 52만 원 정도를 더 내셔야 하고요. 다음은 볼보,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죠. XC90, 볼보의 플래그십 SUV, SC90 같은 경우에는 월 157만 원씩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V80이랑 비교를 해보면 월 1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월 18만 원이면 충분히 더 내볼 수 있을 만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우디 Q7이에요. 아우디 Q7은 GV80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월 131만 원씩 내면 돼요. 월 131만 원씩 내면 되고 GV80보다 8만 원을 덜 내면 아우디 Q7을 구입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우디 Q7은 옵션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대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크기만 크고 브랜드가 아우디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사는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30%를 냈을 때 36개월로 해서 월 할부금을 한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이 정도를 내야 이 정도 차를 타는구나 라고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게끔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월 납입금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물론 X5가 좀 비싸서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다른 차들, 심지어 벤츠 GL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37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월 40만 원 정도 차이라면 충분히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금액 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5가지 항목으로 비교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밸류, 두 번째, 가성비, 세 번째, 퍼포먼스, 네 번째, 안전성, 다섯 번째, 차량 크기,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한번 방금 말씀드렸던 5대의 차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브랜드 밸류를 살펴보게 되면 이건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브랜드 밸류는 이 차종 중에서 벤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브랜드는 없어요. 뭐 포르쉐나 벤틀리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 경쟁 차종들 중에서는 벤츠가 가장 뛰어난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가성비로 봤을 때는 볼보 XC90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난 모델 같진 않고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도 가성비 면으로 본다면 XC90 여러 가지 성능이나 옵션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브랜드 밸류도 그렇고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은 볼보 XC90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BMW가 퍼포먼스는 가장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렬 6기통 디젤 3000cc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역시나 BMW는 세팅 자체가 타 브랜드와 다르게 퍼포먼스 위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의문을 가지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SUV가 세단에 비해서 스포츠카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긴 하지만 BMW SUV는 역시나 퍼포먼스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다음으로 차량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 크기는 이것도 역시나 아우디 Q7이라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더 이상 경쟁할 수 있는 차량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차종 중에서 차량 크기로만 본다면 아우디 Q7이 가장 크기 때문에 차량 크기 면에서는 역시나 아우디 Q7 차량 크기만 보신다. 나는 큰 차량이 필요하다. 큰 차량 중에서도 프리미엄 SUV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우디 Q7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안정성인데요. 안정성 같은 부분은 사실 요즘 차들 다 안전하게 만들고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딱 정확히 어떤 차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벤츠도 안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볼보 같은 경우에도 안전의 대명사잖아요. 물론 BMW와 아우디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안전 사양에 있어서 옵션에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들은 요즘 다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차가 특별히 더 안전하다라고 꼽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안정성 부분은 살짝 비워놨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현재 꼽고 있는 경쟁 차종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네시스 GV80이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이 경쟁 차종들을 뛰어넘을 만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 현대기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수입차 대비해서 조금 저렴하지만 고급스럽고 많은 옵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했던 그런 차량들이었는데 제네시스가 일단 너무 비싸졌어요. 제네시스가 물론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라는 걸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해외 브랜드, 수입 브랜드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감안하고 가격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살 바에는 충분히 수입 SUV를, 그것도 매력적인 SUV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이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격적으로 잘 메리트 있게 출시를 해놔야 많은 분들께 조금 더 호응을 얻고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0이 경쟁 차종으로 꼽은 여러 가지 경쟁 차종들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입차와 국내 차량을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었어요. 수입차는 수입차고 국산차는 국산차였지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여기까지 비교할 만큼 올라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입차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가 나와보고 차를 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차를 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제네시스 GV80을 포함해서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 리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